켄터키 대학교에서 백인 여학생이 흑인 여학생에게 인종차별 발언과 폭행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잡은 미국인 여행객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공유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LA 지역의 우편물 연쇄 절도 사건이 급증하면서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캔자스주의 한 학교에서 60여 명의 호흡기 질환 환자가 발생해 학교가 문을 닫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겨울철 호흡기 질환과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야생 생태계를 위협해 포획한 비단뱀을 부검한 결과 몸 안에서 5피트 길이의 악어가 통째로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7.7% 상승해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뉴욕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7.7% 올랐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보다도 0.2%포인트 낮은 것으로 상승폭도 올 들어서 가장 낮았습니다. 전달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도 6.3%, 역시 전망치보다 낮았습니다. 지난 석 달간 하락세를 보이던 에너지값이 오름세로 전환했지만 중고차와 의료비가 진정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물가 상승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주거비와 다소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치솟고 있는 식료품비는 불안 요인입니다. 어쨌든 당장 시장에서는 고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던 미 연준이 물가 쇼크에서 벗어나 다소 여유를 찾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물가가 주춤해진 것과 관련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포기하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가 켜지면서 금리 인상 압박도 약해질 거라는 기대감에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는 하락한 반면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급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중 6% 이상 올라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3, 4%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4번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미 연준이 오는 12월 기준금리는 이보다 낮은 0.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더 많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최종금리가 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켄터키 대학교에서 백인 여학생이 흑인 여학생에게 인종차별 발언과 폭행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여학생은 경찰에 체포됐고 다니던 대학교에서도 퇴학 조치를 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이 말싸움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백인 여성은 갑자기 흑인 여성을 향해 주먹을 휘두릅니다. 흑인 여성이 저지하려 하자 백인 여성은 큰 소리로 인종차별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주변 학생들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백인 여성이 술에 취해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난동을 부린 백인 여성은 사급 폭행과 무질서한 행위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She bit me along my arm, she punched me in my face, and she kicked me in my stomach as well. She tried to run me over with a grocery cart that was in the lobby. This girl just continuously was berating me, not only with her words, but with her hands. 소셜미디어를 통해 백인 여성의 인종차별 장면이 공개되면서 캠퍼스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켄터키 대학생들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까지 열며 대학 측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I just want to give grace to that girl, especially as a freshman going through that. Me as a sophomore, I never went through something like that, so I just hope the best for her. They want to tell you, they want to hide it, they want to say, we care about you, we don't condone any of that. Why is she still a student? She should not be here. 이후 켄터키 대학교는 가해 여성인 22살 소피아 로싱에게 퇴학과 캠퍼스 영구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가해 학생인 로싱은 지난 7일 보석금 $10,000를 내고 석방됐고 오는 15일 법원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멕시코로 여행을 떠난 미국인 관광객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묵은 숙소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숨졌습니다. 공유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할로윈을 맞아 멕시코시티로 여행을 떠난 세 친구들. 하지만 이 3명은 휴가를 채 즐기기도 전에 머물고 있던 아파트에서 모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I don't know. It's hurting. It's a hurtful thing. I'm not getting any sleep. It's sleep off and on, waking up all through the night. And I think I'll just feel much better if he was just back home. 멕시코시티 법무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기 전 해당 건물의 경비원이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했고 이후 현지 경찰이 출동해 쓰러져 있던 3명을 발견했지만 이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상태였습니다. 현재 경찰은 숙소 내 설치돼 있던 가스 보일러의 고장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이 머물던 곳은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제공한 숙소로 사고 당시 내부에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모든 호스트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미리 숙소 정보를 통해 이에 대한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감지기가 설치돼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만큼 여행 시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개인용의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따로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Carbon monoxide is the odorless, tasteless gas. You can't detect it on your own until symptoms begin. So you need that alarm for early warning. 또 전문가들은 공유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 구급상자 구비 여부 등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지역의 우편물 절도 사건이 급증하면서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벤나이스와 셔먼옥스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에서만 최소 10건에 달하는 우편물 연쇄 절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연관된 용의자는 남성 8명과 여성 1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2인 1조로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those burglaries usually occur in the morning hours. Either stolen postal keys or self-made keys or screwdrivers, and they break into these locations. 전문가들은 우편물 절도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물품 같은 중요한 우편물은 수령인 서명 서비스를 통해 수령하거나 보험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아마존을 비롯한 일부 업체들은 온라인 쇼핑으로 소포 절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불 정책에 따라 주문 업체에 클레임을 걸어 일부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산타아나에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달아난 몰카범을 경찰이 공개 수배했습니다. 산타아나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8월 16일 저녁 6시 40분쯤 3900 사우스 브리스톨 스트릿에 위치한 하비로비 매장에서 한 남성이 물건을 구경하던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매장에서 선반 위에 놓인 물건을 구경하고 있었고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뭔가 닿는 느낌이 들어 아래를 내려보자 치마 속을 촬영하던 남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성은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회색 혼다 시빅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며 매장 안에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겨울철 호흡기 질환과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캔자스주의 한 학교는 결국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캔자스시티의 크라이스트 더 킹스쿨에 따르면 250명의 학생들 가운데 50에서 60명이 호흡기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고 있으며 교사는 21명 가운데 7명이 호흡기 질환이나 독감 또는 코로나로 집에 머물거나 병원을 찾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는 이번 주 문을 닫기로 결정했으며 소독약을 뿌리는 등 철저한 감염 예방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Just anticipating that it would continue to spread this week, we went ahead and called it so that we could also disinfect the building.
캔자스 대학교의 소아과 중환자실 의사는 현재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병동이 포화 상태라고 밝히고 입원 환자 증가로 병원 수용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9개월 된 아기도 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 있다며 철저한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소아병원 전염병 전문의들은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 증상으로 기침과 콧물, 발열, 근육통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자가 진단용 테스트를 통해 초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텍사스주의 병원협회에 따르면 텍사스 북부 지역 병원의 소아과 병상 점유율은 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테마파크에 놀러 가려면 언제 가야 할지 또 무슨 요일에 방문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행 분석 업체인 언더커버 투어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테마파크인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을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휴일과 학생들의 방학 시기를 피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1년 중 가장 인파가 몰리는 시기는 1월과 2월, 그리고 11월에서 12월인 연말 시즌이라며 만약 어쩔 수 없이 이 기간 동안 방문해야 한다면 휴일을 피해서 계획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한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테마파크들은 방문객들이 몰리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달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서도 인파가 몰리지 않는 날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전설적인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무덤과 연결돼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터널이 발견돼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 캐슬린 마르티네스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타포시라스 마그나 사원에서 클레오파트라의 무덤과 연결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길이 1.3km의 터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르티네스는 터널 안에서 수천 개에 달하는 유물과 클레오파트라 여왕 시기의 특징이 나타나는 미라 등이 발견됐으며 터널의 구조는 고대 그리스 양식과 매우 흡사하다면서 이는 클레오파트라가 생전 사랑에 빠졌던 안토니우스와 사후세계에서의 영생을 같이 하기 위해 터널 너머의 무덤에 함께 묻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터널 수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만약 터널 끝이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으로 이어진다면 고고 학사에서 중요한 발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수십 년 동안 클레오파트라의 사인과 무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야생 생태계를 위협해 포획한 비단뱀의 몸 안에서 5피트 길이의 악어가 통째로 발견됐습니다. 플로리다주 과학자 로지 무어는 에버글레이즈 늪지대에서 버마 비단뱀을 포획한 후 부검을 진행한 결과 뱃속에서 상태가 온전한 5피트 길이의 악어가 발견됐다면서 이를 SNS에 공개했습니다. 이어 비단뱀은 부검을 진행하기 전 야생동물에 대한 위협으로 안락사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에버글레이즈 공원에는 애완용으로 비단뱀을 키우던 사람들이 뱀을 버리고 가는 일이 급증하면서 비단뱀의 개체수가 크게 늘었으며 이로 인해 비단뱀이 수많은 보호 대상 동물들을 잡아먹고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위협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으로 지목됐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교도소에서 여성 교도관이 수감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클라크 카운티 셰리프국은 아테네 클라크 카운티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고 있던 35세 카렌비 아마야가 지난 2월부터 남성 수감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아마야를 공무원 선서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도관이 수감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다면 교도소 안에서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성 교도관인 아마야는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자 지난 7일 해고 통보를 받고 수감됐으며 현재는 보석금 2,400달러를 내고 법원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한국무용단의 공연이 LA에서 펼쳐집니다.
한국의 시각장애인 단원들로 구성된 무용단 룩스빛은 오늘 12일 LA 한인타운에서 정기 공연 작품 흰 지팡이의 꿈 시즌2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이 후원하는 이번 공연에는 시각장애인 무용수와 비장애인 무용수가 함께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세계적인 파페라 카스트라토 정세훈의 공연도 마련됩니다. 이번 공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초청되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성금 모금도 진행됩니다. 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연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도발 문제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북한이 핵실험과 함께 장거리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중간 선거를 마친 바이든 대통령과 3년임을 확정한 시진핑 주석이 다음 주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세계 패권을 두고 경쟁 중인 두 나라가 양국 관계, 경제, 대만 문제, 북한 문제는 물론 세계 정세와 기후 변화까지 글로벌 이슈를 다룰 것이고 서로 간 지켜줘야 할 선, 이른바 레드라인도 논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When we talk, is lay out what kind of each of our red lines are. Understand what he believes to be in the critical national interests of China. 백악관은 특히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 문제도 다룰 거라고 했습니다. 또 육자 회담을 거론하면서 미중은 북핵 문제를 두고 협력한 역사가 있다고 강조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관련해서 백악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은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추가로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e are also concerned about further potential long-range missile tests in addition to the possibility of a nuclear test. And so we'll be watching carefully for both of those. 백악관은 오는 일요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를 논의할 것이고 특히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도 다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동남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순방을 앞두고 MBC 취재진을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요. MBC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 탄압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이라며 MBC의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도 MBC 탑승 배제 관련 질문에 해외 순방을 가는 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취재 편의를 제공해왔던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께도 이런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그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 배제 결정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익의 각 축장인 순방 외교의 성과를 훼손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해 지난 9월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한 대응 조치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취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옳으냐는 고민 속에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가 기자들로부터 취재진 비용은 각 언론사가 부담하는데 어떤 세금이 취재 편의에 들어간다는 말이냐는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순방 출국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전용기 탑승 거부를 통보한 데 대해 MBC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전용기 탑승 거부 결정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합의하고 구축해온 민주주의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라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이자 새로운 형태의 언론 탄압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현장에서 취재와 보도를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특정 언론사를 동행 취재에서 배제한 사례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취재 허가증을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언론계와 학계에서의 비판을 받았고 결국 이런 조치들은 철회됐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CNN의 짐 마코스타 기자가 기자회견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가 질문을 하려 합니다.
Mr. President, if I may ask one other question, are you worried? That's enough. That's Mr. enough. President, That's I was going to enough. ask. 아코스타 기자는 트럼프가 당선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와 러시아와의 연계설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설전이 끝난 직후 백악관은 곧바로 CNN 기자의 백악관 출입을 정지시키고 트럼프의 유럽 출장에서도 대통령 전용기에 CNN 기자만 탑승시키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기자협회와 AP통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매체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잇따라 CNN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특히 CNN과 대척점에 있는 우파 성향의 폭스뉴스마저 성명을 내고 백악관이 취재 허가증을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코스타 기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일주일여 만에 백악관을 다시 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슷한 예는 일본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4년 고이즈미 당시 총리가 북한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니온 텔레비는 일본이 북한에 25만 톤의 쌀을 지원하기로 최종 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북을 위한 거래라는 비판에 직면한 총리실은 니온 텔레비를 방북 동행 기자단에서 배제했습니다. 고이즈미 내각의 정보 통제가 뚜렷해졌다. 보도에 이의가 있다면 당당히 부정하고 국민 판단에 맡겨야 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특정 미디어를 배제하는 건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총리실은 동행 배제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12구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동참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야 3당이 제출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고 즉각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경찰의 수사와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는 국민 여론이 70%가 넘습니다. 정치가 수사 뒤에 비겁하게 숨을 때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수사 방해 주장에 대해 필요한 증거와 증언을 확보해 선택적 수사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과거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된 사례도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도 국회 본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여당의 국정조사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참사의 모든 책임을 경찰과 소방당국에 미루고 정부와 대통령실의 책임은 꼬리 자르게 할 것이란 속내는 이미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강행 방침은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편들기에 불과하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회 독재를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조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일단 경찰 수사 그리고 송치받은 후에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이 국민들께서 더 바라시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 전까지 여당에 대한 압박과 설득을 병행할 방침인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의 내용을 지켜보겠다면서도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검찰이 이틀 전 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정 실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정 실장은 다음 주 초에 나가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검찰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영장에 1억 4천만 원의 뇌물 혐의 외에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직전 남욱 변호사에게 4억 원을 받은 의혹도 적시했습니다.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관계를 설명하는 대목이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자금이라고도 명시했습니다. 검찰은 뇌물과 선거자금 의혹을 당사자에게 확인하기 위해 정 실장에게 이번 주 중 검찰에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정 실장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다음 주 초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장문을 통해 부정한 돈을 받거나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적 없고 428억 원 약정설은 허구라며 검찰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거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유동규와 남욱 두 사람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 압수영장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에서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고 했는데 사무장은커녕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 적도 없습니다. 수백억 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사이끼리 사업 청탁과 함께 고작 수천만 원을 주는 게 말이 안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넉 달간 대장동 사건을 재수사하며 수십 명을 불러 조사했고 그 결과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한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시속 125마일이 넘는 속도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승용차가 결국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잡고 보니 차량을 훔쳐 달아나던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고속도로를 빠르게 내달리고 순찰차 한 대가 경광등을 켠 채 뒤쫓습니다. 곧바로 순찰차 한 대가 더 따라갑니다. 최고 시속 200km가 넘는 위험천만한 추격전은 4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무려 60km 거리를 도주하던 차량은 앞서가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앞으로 추월을 해서 속도를 늦추려고 했는데 저희 순찰차가 이제 그 차량 앞으로 이제 나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1차로, 2차로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경찰이 다가가 운전자를 끌어냈는데 차 안에 있던 이들은 14살 중학생을 포함해 10대 청소년 3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경북 경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차를 훔쳐 돌아다니다가 사흘 만에 충북 제천에서 붙잡힌 겁니다. 이전에도 차량 여러 대를 훔쳐 계속 갈아타며 목적지 없이 전국을 배회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어봤는데 그냥 목적지는 없다. 차를 훔쳐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그 지역에서 차를 훔치고. 경찰은 10대 3명을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추가 범행 사실과 공범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 직원 절반을 해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금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머스크는 직원들에게 처음으로 보낸 단체 메일에서 다가오는 어려운 시기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출근해서 매주 최소 40시간 이상 근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머스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매우 험난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치열하게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지난 6월 트위터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을 때도 머스크는 테슬라 임원들에게 사무실 출근을 시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가 현지 시간으로 10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아미랄리 이란 혁명수비대 우주군 사령관은 자체 기술로 새로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며 이 미사일은 현존하는 모든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려면 최소 10년이 걸릴 거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보다 빠르고 탄도미사일보다 궤도가 복잡해서 요격하기가 어려운데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이거나 이미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파리 도심 한복판에서 시위대가 가두 행진을 벌이는 사이 시내 곳곳의 지하철은 굳게 문이 잠겼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파리교통공사 등 프랑스 4개 노동조합이 예고한 대로 하루 파업에 들어간 건데요. 물가가 오르는 속도에 맞춰 임금도 올라야 한다고 시위대는 주장했습니다. 이번 파업 시위로 지하철 노선 절반이 폐쇄됐고 일부 열차는 출퇴근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운행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로 알려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다음 주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왕세자의 방한 소식과 함께 2,200이라는 숫자가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자의 대명사로 알려진 아랍 왕자. 만수르보다 재산이 10배 넘게 많다는 빈살만 왕세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도시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과 투자처를 발굴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죠. 하지만 비공식적 세계 최고 갑부가 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사람들의 관심은 왕세자가 묵을 숙소와 가격에 쏠렸습니다.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객실의 하루 숙박료가 2,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 같이 오는 일행을 위해 객실 400개를 함께 예약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하루 2,200만 원? 열흘 있다 가지 사우디 고맙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긴급함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에도 도로 가운데서 비키지 않는 검은색 차량. 앞차, 옆차 모두 좌우로 비켜서면서 길터주게 나섰지만 어찌된 일인지 구급차 바로 앞에 있는 이 승용차는 도로 정중앙에서 비켜주질 않습니다. 결국 영상의 제보자인 구급대원이 해당 차량의 번호를 부르며 우측으로 비켜달라, 안 비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경고하는데요. 그래도 요지부동, 본인이 우회전으로 도로를 빠져나갈 때까지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이날 이후 구급대원은 차량 운전자를 고발했고요. 현재 사건은 검찰에 넘어갔는데요. 구급대원의 호소에도 꿋꿋하게 그 앞을 가로막은 차주에 대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에서 상금이 우리 돈으로 3조 원에 가까운 파워볼 복권 당첨자가 나와서 화제죠. 자, 그런데 이 1등 복권을 판매한 가게 주인도 덩달아서 백만장자가 됐다고 합니다. 자, 전 세계 복권 사상 최고의 당첨금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자동차 수리점에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당첨 복권이 나온 가게에도 당첨금의 일부가 배당되기 때문인데요. 이곳이 1등 복권을 판 가게인데 가게 주인은 복권 회사로부터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거액을 손에 쥐게 된 주인은 취재진에게 우리 가게에서 복권을 사면 언젠가 당신도 당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는데요.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복권협회는 SNS에 2조 8천억 원의 파워볼 당첨 티켓 한 장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팔렸다고 공개했는데 이 행운의 주인공이 당첨금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온몸을 휘감은 명품부터 고급 자동차 그리고 전용기까지 SNS에 호화 생활을 자랑했던 나이지리아의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미국 연방법원에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법률회사 등을 상대로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돈 세탁에 가담한 혐의라는데요. 체포 전 그는 이렇게 자신의 SNS에 돈 자랑하는 사진과 글을 도배했는데 이 사진과 글들이 수사의 단서가 됐다고 합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이 단서들을 활용해서 현금과 고급차,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고 하네요. 행운의 핑크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무게 18.18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스위스 경매에서 우리 돈 40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번에 낙찰된 핑크 다이아몬드는 15년 전 브라질 광산에서 채굴됐고요. 현존하는 대형 핑크 다이아몬드 가운데 세 번째 크기라고 합니다. 앞서 보석회사는 다이아몬드의 무게가 아시아에서 번영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가격을 기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부자들 역시 지갑 열기를 꺼렸기 때문일까요? 실제 낙찰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0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